1 플러스 2i 마이너스 5i의 값은 1 플러스 2i 마이너스 5i니까요. 자, 이거 먼저 계산해 줍니다. 2 빼기 5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i가 되고요. 앞에 1이 있으니까 1 마이너스 3i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항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그랬습니다. 다항식을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값이 0이 되는 x값, 즉 마이너스 1을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답이 됩니다. 자, 이유를 좀 설명을 더 드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죠. 이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있을 것이고요. 자, 나머지가 상수항이 됩니다.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상수항. 그리고 이 등식은요 항등식이 돼요.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하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qx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머지를 알고 싶으면 수치 대입을 하는데 이 값이 0이 되는 x값을 대입해 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면 이 부분이 다 사라지죠. 그래서 우변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만 남게 되고요.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면 제곱하면 1 플러스 2 더하기 6 해서 답은 9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x값의 범위가 1과 a 사이일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2차 부등식을 풀면요. 이거 일단 방정식 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가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 0이 되는 걸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 보면 자, x, 4, 1에 둘 다 마이너스가 붙여야지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5가 되죠. x 빼기 4와 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 x값의 범위는 0보다 작을 때는 두 근의 사이 값이 됩니다. 이렇게 이유가 이 좌변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x절편이 1과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값 자체가 0보다 작아지는 거, 0보다 작아지는 범위가 6이죠. 이 범위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x값을 1과 4 사이에 있는 값을 대입을 해주면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해가 1과 4 사이 a 값은 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4 플러스 bi가 b 더하기 2 마이너스 i의 i 이거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등식이고요. 보면은 i가 있죠. 복소수 문제입니다. 복소수 문제에서 자, 실수 조건이 있어요. 개수들이 실수들 있고 그 다음에 i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복소수 상등을 이용합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복소수에서 처음 우리가 등식에서 실수 조건이 있으면 복소수 상등을 이용한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볼게요. 실수부와 허수부, 요거는 실수부, 허수부 있죠. 우변만 좀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 전개시켜보면 2i가 나오고요. 이렇게 곱하면 i제곱이 마이너스 1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플러스 1 돼요. 그리고 b도 있기 때문에 자, 우변만 써보면 실수 부분이 b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리고 허수 부분은 2i. 그래서 양변을 비교해보면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돼요. a 플러스 4와 b 플러스 1이 같아야 됩니다. a 플러스 4는 b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허수 부분 여기 b입니다. b하고 여기 2가 같아야 돼요. b는 2 구해졌죠. 2를 여기 대입을 해주면 3이고요. 4가 넘겨서 빼주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a와 b를 더해주면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x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2차 방정식이고요. 개수들을 보면 개수가 다 실수입니다. 1도 실수고 4 루트 3, 마이너스 4 루트 3도 실수죠. 무리수임에서 실수고요. a도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실수입니다. 개수가 다 실수인 경우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1창이 개수가 짝수기 때문에 4분의 판별식을 이용하겠습니다. b' 제곱 빼기 ac예요. 공식이. 자, 대입을 해보면 b' 제곱 이거 절반의 제곱이니까 12가 되겠네요. 12 마이너스 자, a가 1이고 c에 해당되는 게 a니까 a 이렇게 됩니다. 이 값이 0보다 크다.
마이너스 a 넘기면 a가 1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수 a의 개수니까요. 자연수는 1부터 11까지 11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값의 합을 구하시오. 위쪽을 풀어보면요. x가 있는 거 한쪽으로 넘깁니다. 이렇게 넘겨서 빼주면 2x가 되고요. 2로 나눠보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아래쪽 풀어보면요. 이거 1 넘겨서 빼주면은 10이 되고요. 2로 나누면은 5가 되겠네요.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둘 다 만족하는 정수인데요. 수직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 0이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있을 때 이거 마이너스 2분의 3은요. 마이너스 1.5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요거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되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사이에 있는 정수입니다. 정수는 마이너스 1부터 0, 1, 2, 3, 4, 5까지가 되겠네요. 여기 5개에다가 2개 더하면 7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합이네요. 자, 이걸 다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은 마이너스 1하고 1 더하면 사라지고요. 2부터 5까지 더하면 되겠네요. 2, 3, 4, 5 더해주면 이렇게 더하면 5죠. 5하고 5 더하면 10이고 거기다 4 더하면 14.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하를 저장하는 전기적 장치를 축전기라고 한다.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U.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요 문자가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보면 됩니다. 전기 에너지를 U라고 하고요. 전기 용량을 C, 전압을 V라고 할 때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에 성립한다. 자, U는 2분의 1 CV제곱. 자, 이 식에서요, 보면은 이제 문자들이 있는데 이 문자들이 변수일 수도 있고 상수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수일 수도 있고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상수 취급을 하면서 풀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변수인 경우는요, 예를 들어 전기에너지가 U인데 변수면은 뭐 A일 때의 상태와 B일 때의 상태가 있다 그러면 UA, UB. 자, 이런 식으로 미첨자를 붙여서 다른 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식을 써서 보통 이 두 식을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축전기 A와 B에 대하여 축전기 A의 전기 용량은 축전기 B의 전기 용량이 3배이고 그랬습니다. 자, 전기 용량, 여기 전기 용량을 C라고 했습니다. 근데 A의 전기 용량을요, C의 A 이렇게 쓸게요. C의 A는 B의 전기 용량의 3배. 자, 이것은 3배. CB, B의 전기 용량이 3배. 그 다음에 축전기 A의 전압은 그랬습니다. 전압을 V라고 하죠. A의 전압은 VA는 축전기 B의 전압의 3배이다. 3분의 2배이다. 3분의 2의 VB 이렇게입니다. 두 축전기 A와 B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각각 UA, UB라고 할 때 UB분의 UA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구하려면 여기서 A 축전기 상태와 B 축전기 상태의 두 개의 식을 쓴 다음에 자, 요 모양을 구하려면 보통 이제 나누면 요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위쪽에 써볼게요. 위쪽에 A 상태 A일 때의 U 2분의 1의 CV제곱. 자, C도 CA가 되고요. V도 VA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아래쪽에 B 상태를 쓸게요. 마찬가지로 다 B로 바꿔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고 자, 이 값을 구하려면 얘를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나눠줄게요. 나누면 이 좌변의 모양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의 모양이 될 거고요. 자, 2분의 1, 2분의 1 사라질 거고요. 자, CA가 보면 CA가 3배의 12 그리고 약분되면서 3이 나오겠죠. 이 값이 3 곱하기 CV이기 때문에 CV 약분되고 3 이렇게 남고요. 그 다음에 VA가 3분의 2의 VB 여기 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제곱해주면 9분의 4의 VB의 제곱 VB의 제곱은 약분되면서 9분의 4만 남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9분의 4 해주면 3분의 4가 되겠죠. 이 값이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제곱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제곱 빼기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2차 방정식 나오고 두근 나왔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두근의 합이요.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3이 되고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입니다. 1분의 5 해서 5. 자, 그리고 요 식을요 조금 변형할 거예요. 요 두 부분을 제가 알파 베타로 묶어보면 여기는 알파 남고 인 베타 남죠.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알파 베타 해서 합과 곱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죠. 이 곱은 5입니다. 합은 3 곱하면 15 빼기 곱이 5니까요. 빼주면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립방정식 x 빼기 y는 3이고요. 2x제곱 플러스 y제곱은 6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연립방정식인데요. 종류가 이게 1차와 2차입니다. 연립방정식은요. 문자를 소거시키는 게 목적인데 1차식에 있는 경우는 이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술로 제가 y는 이렇게 할게요. 이거 넘어가면 y 되고 3 넘어가면 x 빼기 3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y를 대입을 해주면 이제 y라는 문자가 소거가 되면서 x에 대한 기본적인 2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대입을 해주면 2x제곱 y제곱은요. 이거 제곱해주면 x제곱 빼기 6x 플러스 9는 우변이 6. 정리해보면 3x제곱 여기 이렇게 3x제곱 되겠죠. 6도 넘겨서 빼주면은 3이 되고요. 이거 3으로 나눠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는 완전 제곱식이 돼가지고 중근이 되네요. x 값이 1 이렇게 나옵니다. x가 1이면 여기다 1 대입할까요? 1 대입하면은 y 값은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이거 알파 값 x가 1이고요. 베타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두 개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1.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2025의 제곱 더하기 2026분의 2026의 세제곱 더하기 1의 값을 구하시오. 자, 제가 여기 2026 이거를요 x로 이렇게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여기가 2026이 제일 많죠. 그리고 여기 세제곱도 있기 때문에 2026을 x로 잡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2025는요 x에서 1을 빼주면 되니까 x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제곱 더하기 x분의 x 세제곱 더하기 1이 되고요.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공식이죠.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되고요. 아래쪽 전개해보면 이거 x제곱 마이너스 2x인데 여기 x니까 마이너스 x 되고요.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서 이쪽 부분이 똑같습니다. 약분이 돼요. 하고 나면 x 플러스 1만 나오겠죠. x가 2026이었으니까 1을 더하면 2027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양수 mn에 대하여 직선 y는 mx 플러스 2가 두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동시에 접할 때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시오. 이 직선이요. 이 2차 함수에도 접하고 이렇게 접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 접하면요. 우리가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이렇게 접한다는 거는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겁니다.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은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해가 한 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 됩니다. 이 조건을 이용해서 풀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렇게 풀어보면 y를 소거시키면 y끼리 같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이 같겠죠. 요식 먼저 써볼게요. 3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5가 m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3을 곱하면 4조로 넘길게요. 그 전에 2 먼저 이렇게 빼주면은 여기 3이 될 거고요. 3 곱하면은 x제곱 이거 3 곱해서 넘기면 마이너스 3mx 더하기 9는 0. 판별식을 해보면 자 b제곱 9m제곱 마이너스 4ac 49 36 이 값이 0 이렇게 됩니다. m제곱이요 4면 되겠죠. m은 뿔마인데 양수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여기서 보면 두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m은 2가 됩니다. 자, m2 구했고요, 이제. 자, 요 식이 직선이 또, 요 이차함수하고도 또 접해야 되죠? 똑같이 판별식은 0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요 식과 요 식이 같으니까요. 써보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n이 2x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이거 넘겨보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n-2가 0 이렇게입니다. 자, 판별식은 0인데 판별식 0이 또 완전 제곱식하고도 같아요. 완전 제곱식 되려면 요거 반의 제곱이 되면 되니까 이 부분이 1이 되면 됩니다. 요 부분이 1. 그럼 n 값은 3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m과 n을 더하면 2 더하기 3이니까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4차 다항식 px를 조리제법을 이용하여 x 빼기 2로 나누는 몫과 나머지를 구하고 그 몫을 다시 x 빼기 2로 나누는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 일부이다. 이렇게 있고 p3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조리제법 하고 나머지들 나왔고 마지막에 몫도 나왔네요. 그래서 조리제법 해보면은 자, 이렇게 1 그대로 쓰고요. 이렇게 곱해서 여기 씁니다. 1 곱하기 2는 2 더하면은 a 더하기 2가 되고요. 또 2 곱하면은 2a 더하기 4가 되고 더하면은 2a 더하기 b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쭉 구할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어차피 이 값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a, b, cd를 다 구해서 풀 수도 있지만은 이 식을 써서 p3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이런 식으로 하면 a, b, cd 구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한번 하면은 내려가면 1이고 이렇게 곱하면 2니까 더하면은 a 플러스 4인데 요 값이 2가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면은 B, C, D 다 구할 수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P3을 집어넣어서 구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출제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요거 식을 작성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자, PX를 맨 처음에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몫이 있겠죠. 이렇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여기 1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 몫을 또 x 빼기 2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써보면 x 빼기 2로 놔두고 몫이 x제곱 플러스 2x 빼기 8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2x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5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식을 쓰면 이 px식을 다 찾아냈죠. 이렇게 찾아낸 상태에서 p3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3 빼기 2는 1이니까 1 곱하기 뭐니까 그냥 1 사라지겠습니다. 계산 안 하고. 자, 여기에 또 3을 집어넣으면 3 빼기 2는 1이죠. 이것도 어차피 사라질 거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9 더하기 6 빼기 8에 더하기 5가 있고 바깥쪽에도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자, 빼기 8이니까 이건 9에서 8 빼주면 1이 될 거고 다음은 7 5하고 1 더하면 6 더하면 13 최종 답은 13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최고점 계수가 1인 2차 다항식 px에 대하여 p알파가 5알파-2 p베타가 5베타-1일 때 p5의 값을 구하시오. 지금 이 식을 보면요. 자, 이거 알파 자리에 베타 대입하면 똑같죠. 두 식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알파 베타 들어간 자리에 x라고 한번 써보면 px는 5x-2 이렇게 쓰면요. 자, 이 방정식, 등식이 이게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의 해가 알파와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제가 한쪽으로 이렇게 넘겨보면 px-5x 플러스 2는 0이 되고요. 자, 이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해가 알파와 베타가 되면요.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px-5x 플러스 1을 자, 알파와 베타를 해를 갖기 때문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그리고 곱하기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px가 최고치항 계수가 1인 2차 다항식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고 1차면 어차피 2차식이고요. 2차항의 개수도 이 px의 개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2차항 개수가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뭐 1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곱할 게 없습니다. 이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식을 작성하는 겁니다. 작성하면 이 식은 이제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항등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요, 아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이거라고 했어요. 이 식 자체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식이 이 식과 같은 식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5가 돼요. 이 식과 결국 이 식이 같은 식, 항등식이 되고요. p5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5를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써볼게요. P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23이 우변에 여기 5 대입합니다. 그럼 25 57은 35 더하기 5 마이너스 10 더하기 5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P5 값이 이거 넘어가면은 18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같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16루트 2, 부피가 4루트 2, AG가 2루트 3인 직육면체가 있다. 사각형 ABCD 넓이를 S1, 또 요거의 넓이를 S2, 의 넓이를 S3라고 할 때 제곱해서 더한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모서리를 미지수로 표현해 볼게요. 자, AB를요, 제가 X라고 하겠습니다. X. BC를 Y, BF를 Z라고 해볼게요.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요, x가 이렇게 4개 있죠. y도 4개고 z도 4개니까 4배에 x 더하기 y 더하기 z 해준 게 16 루트 2 이렇게 되고요. 4로 나누면은 위에 4 루트 2가 되겠죠. 지워지면서 4 루트 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피는 x 곱하기 y가 밑넓이고요. 거기 높이 곱하면 되니까 x, y, z 곱하면 부피가 됩니다. xyz가 4루트 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G 길이가 나왔어요. AG가 대각선 길이죠. 우리 대각선을 루트 한 다음에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루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이 값이 2루트 3. 이거 양변 제곱하면 사라지면서 이거 12가 되겠죠. 그래서 제곱하는 거 써보면 이렇게 1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좀 정리를 해보면 자, x, y, z 더한 게 4루트 2 x, y, z가 4루트 2 그다음에 제곱한 게 더해서 한 게 12. 자, 그럴 때 이 사각형 이거 보면 이렇게 옆면에 있는 세 가지 종류입니다. 자, 이거의 제곱의 합. 예를 들어 이쪽 면이 xy의 제곱, 뭐 yz의 제곱 x제곱 y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z제곱 x제곱 이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걸 구하려면 이 모양이 나오려면 이 xy, yz, zx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거는 이 두 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제곱을 해보면 x제곱 y제곱 z제곱의 2배 xy, yz, zx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값이 제곱하면은 32 이렇게 됩니다. x제곱, y제곱, z제곱이 12이기 때문에 12 넘겨서 빼주면은 20이 되고요. 2로 나누면 10. 그래서 xy, yz, zx 더한 값이 10 이렇게 구했어요. 자, 이걸 구해냈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을 제곱하면은 이 모양이 나와요. 자, 이 식 제곱한 거를 이 아래쪽에 쓰겠습니다. 그러면 제곱 되니까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y제곱 z제곱 x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자 2배 이거 2개 곱한 거 그럼 이 x y제곱의 z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배에 이렇게 곱한 거 그러면은 y z제곱 x 이렇게 돼요. y 이로 묶으면 y z제곱 x 그 다음에 이렇게 항 2개 곱한 거요. 그러면은 z x제곱의 y가 됩니다.
이렇게 돼서 x, y, z로 묶어내면은 여기는 y, z, x니까 결국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돼요. 그래서 2배 x, y, z로 묶어내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됩니다. 자, 이게 좌변 이거 제곱한 거고요. 우변 10 제곱하면 100이 되겠죠. 자, 우리가 구하는 값이 이 값입니다. 이 값. 나머지 값들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 4루트 2 집어넣으면 8루트 2가 되고요. x, y 합이 4루트입니다. 곱하기 4루트 2. 자, 이거 곱하면은 64가 되겠네요. 64. 자, 64 옮겨서 100에서 빼주면 36. 그래서 이 값이 36. 답은 36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소수 z가 1-i 되어요. z분의 1 빼기 z바분의 1의 전체 n제곱이 z 빼기 1의 i를 만족시키는 52i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z분의 1이요. 1-i분의 1 빼기 켤레 복소수니까 1 플러스 i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걸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거 분자분모에 1 플러스 i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자, 곱하면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제곱돼서 2가 돼요. 2분의 그 다음에 분자에 1 플러스 i 이렇게 쓰여지고요. 빼기 자, 이거는 분자분모에 1 마이너스 i 곱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는 2가 되고 1 마이너스 i가 됩니다. 분모 2 똑같고요. 빼주면 1 빼기 1 사라지고요. i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면서 2i. 이 약분되면 결국 i가 됩니다. 간단히 하면 그냥 이 부분이 i가 돼요. i의 n제곱 해준 값이요. 우변 정리를 해보면 1-i를 z에 대입해주면 빼기 1하면 이렇게 사라지죠. 마이너스 i 곱하기 i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 돼요. i의 n제곱 1, i는 자 4의 배수, 즉 i 4제곱, i 8제곱, i 12제곱 이런 것들이 다 1입니다. 4의 배수가 되면 되니까 52i 자연수니까 48, 4 곱하기 12 하면 48이죠. 12개. 자연수는 12개가 나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2차 함수 y는 x제곱 빼기 a 플러스 1의 x 더하기 a의 그래프와 직선 y는 bx 빼기 b가 한 점 a 1,0에서 만난다. 여기가 자 1이고요. 함수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b, 여기 b. 함수 a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c,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자. 삼각형 OAD의 넓이를 S1, OAD 여기가 S1이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ABCD, ABCD 나머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넓이를 S2라고 할 때 S1과 S2의 비율이 2대 7이다. 2대 7이다. 이거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자, 이거와 한 점 A에서만 만남으로 2차 방정식, 자, 2차 방식이고, 이거 두 개 연립 방식 푼 겁니다. 자, 얘는 근을 하나만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이 돼야 됩니다. 자, 판별식 0 한번 써볼게요. 자, b제곱. 그럼 여기다 써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요. 4에 1 곱하기 a 플러스 b. 이렇게. 이 값이 0. 이렇게 돼요. 자, 이거 a 플러스 b를 치환을 할게요. t라고 보면 t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빼기 4t는 0이 되고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은 0이 되고 t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 돼서 여기서 t 값이 1이 됩니다. 1. 즉 아까 t가 이거였죠? a 플러스 b가 1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S1, S2를 A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좌표는 1이었고요. 직선에서 보면, 직선에서 Y절편,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B가, 여기가, 자, 마이너스 B가 돼요. 마이너스 B인데, 여기 시기에서 이 B 값이죠.
1-a가 됩니다. 그래서 b 대신에 1-a를 집어넣으면 이 값이 a-1이 돼요. a-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S1이요. 밑변이 1이고 높이가 a-1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니까 2분의 a-1이 됩니다. 2분의 a-1 여기에 갑니다. 이렇게 구해주고요. S2를 또 나타내보면 S2는 2차 함수 이거니까요. 먼저 y절편이 여기서 a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요. 자, 요거 x절편인데 y는 0 대입했을 때 2차 방식 풀어주면 됩니다. 인수분해 보면 xx에 a에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해가 1과 a, 1은 여기고요. 나머지 b 값이 a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S2 넓이는요. 이 전체 큰 삼각형에서 아까 요 S1 넓이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삼각형 넓이가요. 여기도 a고 a니까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해주면 2분의 1 a제곱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a제곱에서 이 S1이 2분의 a-1 이것을 빼주면 돼요. 이게 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S1 대 S2가 2대 7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은 이 비례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S1 대 S2가 2대 7.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죠. 자, 2 곱하기 요거니까요. 밑에 써보면 a제곱. 그다음에 이 약분되고 요거 앞에 마이너스 있는데 가로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 풀어주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 되고요. 그 다음에 7 곱하기 예 해주면 2분의 7a 마이너스 7 되겠네요. 자, 이걸 풀어보면 자, 또 2 곱하면 아래쪽에 좀 쓰겠습니다. 이쪽에 자, 2 곱하면 2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2가 되고요. 우변이 7a 빼기 7 2a 넘겨서 빼주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9a가 되고요. 마이너스 7 넘겨서 하면 플러스 9가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사라지고 0.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로 해보면요. 2a 3, 3, 9. 자, 마이너스가 붙여서 마이너스 9가 되려면은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붙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a 값이 2분의 3 또는 3인데 문제에서요. 여기 a가 2보다는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 값은 3이 되겠습니다. 다에는 3. 그래서 가나의 식을 FAG, 여기 FA, 아까 여기 납니다. GA. 그 다음에 다에 알맞은 수를 P 값은 3이 되겠죠. 그래서 FO. 자, 여기 5 집어넣으면요. 5 빼기 1은 4니까 2로 나누면 2. 이렇게 돼요. G의 5. 자, 여기 5 대입해보면 2분의 25. 그 다음에 여기 2 대입해보면, 5 대입해보면 빼기 1, 4 나누기 2니까 2가 되겠네요. 빼기 2 이렇게 돼요. 그리고 2분의 4니까 2분의 21 되겠네요. 2분의 21이 되고요. P값은 아까 3이었죠. 자, 이걸 다 더하면은 2 더하기 3이 5니까 이게 2분의 10입니다. 2분의 31이 되겠네요. 2분의 여기 31.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당식 px를 x제곱 빼기 1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서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x 플러스 1의 px가 x제곱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질 때 비사의 값을 구하죠. 먼저 요 식을 써보겠습니다. 3차당식 px가요 있는데 x제곱 빼기 1로 나눴어요. 그럼 몫이 있죠. 이렇게 있고 나머지가 있는 나머지가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이 나머지도 요거와 같은 식이 돼요. 근데 이 식이 자 차수 파악해 보겠습니다. 3차식이에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식. 그럼 2차식 곱하기 여기 1차식이 되고요. 1차의 최고차항 계수도 1이 돼야 됩니다. 즉 x 이게 세제곱이기 때문에 여기가 x로 시작하는 어떤 식이 돼요. 상수항만 모르기 때문에 x 플러스 a라고 하면 나머지도 같아야 되니까 이 값도 x 플러스 a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x식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x 플러스 1의 px가 예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도 한번 써보면 x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해보면 x 플러스 1에 px가, 자, 여기도 x 플러스 1을 곱해보면요,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1 x 플러스 a가 되고, 여기도 x 플러스 1이 곱해지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식이요,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는데 요 값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 보면은 여기 x 플러스 1은 뭐 있고요. 그 나머지 요 부분이, 자, 이걸로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자, 여기에 1을 집어넣으면, 자, 여기 1 집어넣으면 0 되니까 요 p에도 1 집어넣으면 0이 됩니다. 즉, 요 식에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돼요. 또는 아까 px 여기에서만 봐도 되겠네요. 1을 대입했을 때 값이 0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을 집어넣어보면, 자, 1 집어넣으면 1 빼기 1, 0 되니까 다 사라질 거고, 여기 1 플러스 a만 남습니다. 이 값이 0이 되니까 a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져요. 자, a 값이 마이너스 1 구해지면 이 px식을 다 구한 거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p4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4를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자, 4 제곱 16 빼기 1은 15 곱하기 4 빼기 1은 3, 그 다음에 4 빼기 1은 3을 더해줍니다. 45 더하기 3이니까 48. 답은 48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x에 대한 연립부등식, 이를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가 2개일 때 모든 정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아래쪽 먼저 풀어볼게요. 이거 넘기면 3 빼주면 2가 되고 2로 나누면 그냥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위에 거 풀어보면요, 이 절대값 먼저 풀어보면, 절대값 풀어보면은 ax 빼기 1이요. 자, 절대값이 21보다 작으면 이 안에 있는 값은 뿔마 21의 사이 범위가 돼요. 마이너스 21, 21 사이 이렇게 됩니다. 양변에 1을 더해보면은 여기 ax가 되고요. 1 더하면은 마이너스 20, 1 더하면 22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x를 구하려면 이 a가 사라져 주면 되는데 a가 지금 문자입니다. 자, a가 문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범위를 나누어서 풀어줘야 돼요. a가 일단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0인 경우 먼저 한번 살펴보면 a가 0이면 이게 사라지죠. 사라지면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다 만족합니다. 어차피 0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값이고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요거와 요거 둘 다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x값이. 그래서 a가 0은 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a가 0보다 큰 경우와 a가 0보다 작은 경우. 자, a가 0보다 크면요, 이제 a로 나눌 수 있는데 양수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나눠보면은 마이너스 있고요, a분의 20, 그 다음에 a분의 22 이렇게 돼요. 근데 요 범위와 아까 1보다 큰 거 만족하는 거 했을 때 자연수 x의 개수가 2개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있어요. 1보다 크다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 범위는 모양이 이렇게 두 근의 사이 범위 이렇게 되죠. 그리고 하나가 음수고 이 값은 양수입니다. 자, 0이 0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음수에서 있고 양수인데 이 공통된 범위가 x가 2개가 나오려면 그 2개가 자 2와 3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런 빵꾸 뚫렸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4를 해보면은 이쪽이 모양이 이거 3과 4 사이에 이렇게 오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지금 값이 a분의 20입니다. a분의 22 값이, 자, 이 값이 3과 4 사이에 오면 되고, 일단 그 다음에 등호가 붙는지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이 값이 3까지 온다면, 요 부분 이렇게 3까지 온다면, 자, 여기 만족하는 게 2밖에 안 생기죠. 여기 빵꾸 뚫렸기 때문에. 그래서 3까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는이 붙으면 안 됩니다. 자, 요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서 4까지 이렇게 왔다고 치면, 자, 요거는 만족하는 범위가 2와 3 두 개, 여전히 두 개죠. 그래서 요 값 자체가 4까지 오는 거는 됩니다.
당연히 넘어가는 건 안 되고요. 그래서 a분의 22 범위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범위를 구해보면 이거 제가 역수를 취해 볼게요. a가 양수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역수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역수 취하면은 3분의 1이 되고 부등호 바뀌어요. 22분의 a 이것도 바뀌어서 4분의 1이 되고 양변에 22를 곱해보면 여기가 3분의 22, 4분의 22 이렇게 돼요. 이 값이요. 5점 뭐입니다. 이렇게. 이 값은 7점 뭐예요. 사이에 있는 정수 a니까요. 정수가 될 수 있는 게 6과 7이 되겠죠. 6과 7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 자, a가 양수인 범위 만족하죠. 두 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 볼게요. a가 음수면은 자, 여기서 a로 나눠주면은 a가 음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자, 이렇게 바뀌면서 마이너스 a분의 2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분의 22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a가 음수기 때문에 요 값이 음수고 요 값이 양수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아까 한 거하고 똑같이 되고 모양은 똑같이 되고 이제 이 부분만 좀 바꿔 써보면 자, 여기서 양수인 부분 자, 여기 양수죠. 자, 마이너스 a분의 20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요것만 좀 바꿔 써볼게요. 요 부분이 마이너스 a분의 20 이렇게 돼요. 여기보다 크고 여기보다 작다. 근데 요 값이 3과 4 사이에 와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 등호 붙는 것도 이쪽에만 붙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값을 풀어보면 요 값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수를 취한 다음에 역수를 취해 볼게요. 먼저 역수를 취해 보면은 지금 이 값은 양수입니다. a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양수예요. 역수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마이너스 20분의 a가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 4분의 1 여기 는이 여기 있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 값을 구하려면 마이너스 20을 곱할게요. 근데 마이너스 20도 음수기 때문에 부등호가 또 바뀌어요. 이렇게 되고 자, 여기 마이너스 20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곱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 자, 이 값이요. 마이너스 6점 뭐 이렇게 되죠. 6점 뭐 요거보다 크고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는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4개 나왔고요. 정수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6하고 마이너스 6은 사라지고 7 마이너스 5니까 더해주면 2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차 방식 px가 x제곱 빼기 ax 플러스 7 빼기 a 대하여 루트의 p1 더하기 루트의 마이너스 p1 빼기 루트의 p0 빼기 4 자, 이거의 값이 실수일 때 모든 p의 마이너스 4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p1 루트 안에 여기는 마이너스의 p1입니다. 이거 부호만 서로 반대죠. 그래서 p1 값을 먼저 구해보면 여기 1 집어넣으면요 1 마이너스 a 더하기 7 빼기 a니까 8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8 마이너스 2a 그럼 대입을 해볼까요? 그럼 루트에 8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에 자 이거 마이너스니까 부호 반대입니다. 그럼 2a 마이너스 8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뒤에 것도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루트에 p0 0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7-a인데 거기서 4를 빼주면 3-a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제가요 요거 부호만 서로 반대기 때문에 얘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요 값이요. 요 값이 양수면은 실수가 되는데 여기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허수가 될 거고요. 자, 이 값이 음수면 얘가 허수가 되는 대신에 얘가 실수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0이 되면은 그냥 루트 0은 0이니까 둘 다 실수가 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둘 다 0이 되는 경우 볼게요. a 값이 이제 4를 기준으로 바뀌겠네요. a가 4일 때
4보다 클 때, 4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자, a가 4면요. 루트 0이기 때문에 0, 0 사라집니다. 4 집어넣으면 3-4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값이 허수가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a가 4일 때는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a가 4보다 크다고 하면요. 이 값은 음수가 돼요. 여기 허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실수가 되죠. 실수는 일단 지울게요. 자, 이거는 실수가 될 거고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허수가 됐기 때문에 이 전체가 실수가 되려면 이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이요. 자, 요거하고 사라져 줘야 돼요. 여기도 허수가 나오면서 얘가 사라져 줘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값이 서로 같으면은 사라지겠죠. 그래서 8-2a 값이 3-a와 같아지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넘기면 a가 되고요. 로 넘기면 5니까 a 값은 5 이렇게 돼요. 자, 5는 4보다 크죠? 그럼 모든 조건을 만족합니다. 한번 대입해봐도 알 수 있겠죠. 여기 루트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루트에 마이너스 2니까 빼주면은 사라지니까 실수가 됩니다. 자, a 값 5 하나 구했고요. 자, 그럴 때 모든 p-4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자, 이때 p의 마이너스 4 값을 한번 구해보면 자, 지금 a가 5일 때입니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제곱하면 16 마이너스 4면은 곱하면 플러스 20 그 다음에 더하기 7 빼기 5니까 2가 되겠네요. 그래서 38 이렇게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에 a가 4보다 작은 경우 볼게요. 이제 자, a가 4보다 작으면요. 이 값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은 실수가 돼요. 이제 이 값은 실수가 될 거고요. 이 값이 허수가 됩니다. 그럼 허수 나온 부분을 얘가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있는 값들이 같으면 돼요. 2a-8이 3-a와 같아지면 됩니다. 자, 넘기면 3a, 넘어가면 11, 나누면 a 값이 3분의 11이고요. 3분의 11은 4보다 작죠? 만족합니다. 자, 이렇게 구했어요. 자, 이럴 때 또 a 값이 3분의 11일 때 p의 마이너스 4를 구해보면 a 값이 3분의 11입니다. 이렇게. 자, 마이너스 4 제곱하면 16.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4 대입을 하면 플러스 되면서 12분의 11 이렇게 돼요. 12분의 11. 그 다음에 7은 3분의 21이죠. 21에서 11을 빼면 3분의 10이 됩니다. 플러스 3분의 10. 이렇게. 자, 요거 12로 한번 통분해 볼게요. 그럼 4 곱하면 되니까 4 곱하면은 12, 여기 4 곱하면 40 이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 자, 요 부분을 좀 틀렸네요. 아까 4를 곱하면 분자에 곱해야 되는데 분모에 곱했네요. 자, 이렇게 되고 4가 분자에 곱해주면 이렇게 44가 되겠네요. 이렇게 44. 그럼 얘는 통분할 필요가 없죠. 아까 3분의 10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두 부분만 먼저 해보면 3분의 54가 돼서요. 3으로 나누면은 3, 1은 3, 3, 8은 24니까 18이 돼서 16과 더해주면은 34가 됩니다. 그래서 얘 값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두 개 더해주면은 72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X에 대한 연립부등식. 자, 여기 2차식 모양이 있고 여기 2차식 모양이 있습니다. 얘를 마주시키는 모든 X값의 범위가 X가 P보다 작거나 작다일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그런 것은 자, 보기를 보면요. 기억 A가 마이너스 1일 때 P가 마이너스 1이다. 니은 B는 0보다 크다. 디귿 A 세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이 형태를 한번 좀 볼게요. 이게 AX제곱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2차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가 0이면 뭐 1차의 모양일 수도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 또는 1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둘 다 2차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부등식을 풀면은 2차 한계수가 양수다 그러면 0보다 작으면 두 실근이 나오면 두 실근의 사이값 이렇게 돼요. 이런 범위의 해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만약에 실근이 안 나오면은
자, 실근이 안 나오면 그래프가 이렇게 뜨는 겁니다. 0보다 작은 범위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점점 좁아져서 해가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음수면 양변에 -1 곱하면 부동호가 바뀌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두 실근의 바깥 범위 이런 모양의 해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이 A 플러스 B의 부호에 따라서 해가 사이 모양이거나 두 실근이 나오면 바깥 범위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근이 안 나오면 그냥 전범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합쳐지면 이렇게 가까워져서 사라져 버리면 전범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능한 경우가 이렇게 요 모양 위에 게 요 모양 아래 게 요 모양 그 다음에 이쪽 모양하고 이쪽 모양 이쪽 모양하고 이쪽 모양 이쪽 모양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네 가지 경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요 모양이면요. 둘 다 만족하는 범위가 이걸 그렸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하나가 뭐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면은 공통된 범위가 여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공통된 범위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자, x가 p보다 작다. 요거는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요 모양이 나와줘야 되는데 요거 두 개 해서는 이 모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안 되고요. 자, 요거하고 볼게요. 자, 얘랑 해보면은 또 요 교집합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면은 요 두 부분 이렇게 나올 거고 뭐 한쪽만 나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떻게 그려지든 간에 이 모양이 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도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자, 얘하고 얘는 자, 요거 방금 한 거하고 상황이 똑같고요. 자, 요거 두 가지 모양일 때. 자, 얘하고 얘를 해보면은 모양이 자, 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이쪽 부분도 어딘가는 있고 이쪽 부분 어딘가는 생기겠죠. 그래서 요 모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둘 다 2차 부등식은 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은 다 안 된다. 즉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1차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위의 식이 1차거나 밑의 식이 1차거나 예를 들어 둘 다 1차가 될 수도 있겠죠. 둘 다 1차 되는 경우 먼저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면 그럼 A 값도 0이 돼야 되고요. 요 값이 0. 자, 요것도 0이 되려면 A가 0인 상태에서 B가 0이면 둘 다 0이 됩니다. 둘 다 0이면요. 이거 사라지고 얘도 사라져요. 이렇게. A, B가 0이면은 A가 1보다 작다. 이거 만족하는 범위가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둘 다 1차 모양은 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자, 일단 위의 식이 1차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안 되면은 이제 아래 식이 1차가 되는 경우 두 가지를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자, 위쪽 A가 0인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A가 먼저 자, 0일 때 이렇게 보면은 A 0을 집어넣으면요. 이거 사라질 거고요. 0 집어넣으면은 BX 그 다음에 B 플러스 1 BX 더하기 B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B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로 나눠서 자, 해가 두 개의 교집합 해가 그러니까 공통으로 만족하는 해가 이 모양이 나오려면요. 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이쪽 방향을 유지를 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B 값이 양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B가 양수가 되니까 X는 B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조건은 B가 양수가 돼야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래를 보면요. 자, A가 0이니까 사라질 거고요. B가 양수입니다. 자, 이게 양수면은 2차 함계수가 양수죠. 자, 양수일 때 0보다 작다 이걸 풀면은 해의 범위가 두 실근이 나오면 두 실근의 사이값 또는 뭐 해가 아예 없거나 이건데 자, 이런 모양이 나면 이런 모양하고 아까 x가 어떤 것보다 작다. 자, 어떤 것보다 뭐 작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 그래서 얘가 마찬가지로 이런 모양이 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순이 발견되기 때문에 즉 A가 0인 경우는 다 모순이 발견되죠. 그래서 0인 경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는 0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럼 아까 자, 요 식이 1차식이지 아니기 때문에 아래식 자, 이제 남은 게 하나밖에 없죠. 요 값이 0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a 플러스 b가 이제 0인 경우, 자, 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의 식에 자, a 플러스 b가 0이니까 이거 사라지겠죠? 이 부분도 사라집니다. 그럼 a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 식을 한번 더 써볼게요. a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아래도 한번 써볼게요. a 플러스 b가 0이면 사라지고 이것도 사라지니까 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게요. 자, 2차 부등식인데요. 네, 2차 부등식인데 0보다 작습니다. 그럼 2차 함계수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지는데 a가 양수면요. 이게 두 실근의 사이값 범위 또 마찬가지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납니다. 그럼 요거가 이렇게 나와주면 요 아래에서 지금 이거는 바로 풀리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a보다 작다라고 해도 공통된 범위가 이 부분밖에 안 나와요. 이쪽 왼쪽으로 쭉 끝까지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모양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죠. 그래서 a가 양수면 또 말이 안 돼요.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는 음수가 돼줘야 됩니다. 자, a는 음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를 곱해보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a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의 범위가 두 실근이 나온다고 치면은 영되는 게 이렇게 바깥 범위니까 자, 요거하고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모순이 이제 발견되지 않은 게 지금 이 상태밖에 없습니다. 즉 a 플러스 b는 0이 돼야 되고요. a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a가 0보다 작으면요. 더해서 0이기 때문에 b는 0보다 크야 되겠죠. b 값은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니은 요거는 참인 것을 일단 알 수 있고요. 자, 기억 보면은 a가 마이너스 1일 때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풀면 됩니다. 요식 a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면 x제곱 빼기 1이 0보다 크다. 그래서 뿔마 1이 0이니까 뿔마 1의 바깥 범위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것도 a에 마이너스 1 대입해 보면 x가 1보다 작다. 자, 1보다 이렇게 작은 거. 둘 다 만족하는 범위가 여기 되겠죠. 자, 요 해가 이렇게 되는데 이 결과가 자, p보다 작으니까 요 p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p는 마이너스 1이다. 지금 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a 세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는데요. 현재까지 우리가 알아낸 걸 보면요. 자, a가 음수고 b는 양수, 그리고 더하면은 0이 되고 자, 그러면은 모든 상황을 다 만족할 거예요. 보니까 아래쪽 보면은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으니까 분명히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자, 요 부등식도 해가 0보다 크다. 이건 이제 양수입니다. 이차함계수 양수니까 두 근의 바깥 범위 또는 뭐 전범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차피 교집합을 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a가 0보다 작기만 하면 돼요. 마이너스 1보다 뭐 작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반례를 한번 들어보면 자, 이걸 만족하지 않는 게 예를 들어 마이너스 4분의 1 자, 이런 게 만족하지 않죠?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보면 자, 이 식에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으면 이게 4분의 1의 x제곱 빼기 1이 0보다 크다. 4 곱해보면은 x제곱 빼기 4가 0보다 크다. 그래서 뿔마 2의 바깥 범위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x가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돼서 공통된 범위가 이렇게 나오죠. p값이 마이너스 2면 됩니다. 상황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수 k와 최고차항 계수가 2분의 1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fx 플러스 x는 k가 서로 다른 두 자연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질 때 함수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f가요. 최고차항 계수가 2분의 1인 2차 함수고요. 자, f 베타는 베타라고 했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자, 베타를 대입했을 때 베타가 나오고요. 모든 값이 베타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베타 값이 최소값이 됩니다. 최소값.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최고점 계속 2분의 1이니까 아래로 블록이죠. 이 꼭지점의 좌표가 최소값이 베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x값도 베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fx식을 최고점 계수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꼭지점이 베타, 베타니까 x 빼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아까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이 알파 베타고요. 자연수입니다. 요거 그래프를 그래서 볼 건데요.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과 우변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이거를 편한 대로 이항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 fx만 남기고 이 x는 우변을 넘겨 볼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fx 그래프는 우리가 계량을 대략 알고 있죠. 그래서 꼭지점이 베타, 베타니까 이 y는 x 선상에 어딘가에 베타, 베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직선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k인데 이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즉 이 베타가 근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베타일 때 요 점을 이 직선도 지나줘야 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제 교점이 여기 베타,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교점이 여기가 알파가 되겠죠. 이렇게 알파, 베타.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식 한번 써볼까요? 이 식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입니다. 그러면 이 직선도 이 베타, 베타를 지나야 돼요. 그래서 베타 집어넣으면 넘어가면 2베타는 k. 그래서 k 값이 2베타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이거 구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알파 관계가요. 이 방정식의 해인데 이 방정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fx가 이 식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에 x 빼기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에 더하기 x 는 k. 는 k인데 k를 넘길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k인데 k 값 아까 2베타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2베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가 두 근이 되는 겁니다.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베타 빼기 2베타는 이거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고요. 자, 2 먼저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x 빼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여기 2x 되고 마이너스 2베타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전개를 시켜보면 x제곱 마이너스 2베타 x 근데 여기 더하기 2x가 있죠. 그래서 이거 2로 묶어주면은 1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네요. 1 마이너스 베타의 x 그 다음에 상수항이 베타 제곱 빼기 2베타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근과 계수관계를 써보겠습니다. 두 근의 한번 곱을 볼게요. 합을 봐도 되고 곱을 봐도 되는데 이렇게 두 근의 곱이 베타 제곱 빼기 2베타입니다. 즉 알파 베타가 베타 제곱 빼기 베타 2베타 베타로 묶어보면 베타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이제 알파 값이 베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건 이 조건 쓰겠습니다. F0은요. F0 0 집어넣으면은 2분의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2분의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자,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알파가 베타 마이너스 2입니다. 베타 마이너스 2 플러스 베타 더하기 F의 알파 자, 여기 알파를 대입하는 거예요. 알파 빼기 베타인데 이 알파가 베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베타 마이너스 2 빼기 베타 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제곱하면 4 2분의 1 곱하면 2 결국 2 더하기 베타가 됩니다. 2 더하기 베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베타 하나씩 이렇게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도 이렇게 사라지겠네요. 그 다음에 2 곱해보면은 여기가 베타 제곱
베타 더하기 베타는 2베타인데 2 곱하면 4베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넘겨서 베타로 묶어보면 베타의 베타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베타가 0과 4 사이인데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자연수. 자연수면은 1부터 4까지 되죠. 베타 값이 이제 1부터 4까지인데 이 알파도 자연수입니다. 알파는 베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2를 뺀 것도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 베타 값이 3이 돼야지 알파가 1 이렇게 나오죠. 2나 1은 안 됩니다. 그래서 1, 2는 제외하고 베타 값이 될 수 있는 값이 3 또는 4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모든 f6의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6을 집어넣을 건데 베타 값이 3과 4 두 가지 경우가 있죠. 3일 때 먼저 베타가 이렇게 3이라고 하면 자, 6 빼기 3은 3 제곱해주면 9 2분의 9 더하기 3 이렇게 되고요. 이 값이 2분의 3 더하기 9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일 때 값은요. 베타에 4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4. 자, 6 빼기 4는 2 제곱해주면 4 2분의 1 곱하면 2 더하기 3에 6 되겠네. 6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값을 곱하라고 했죠. 이렇게 곱해보면은 2분의 3에다가 6을 곱해주면요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6, 9, 54 이렇게 돼서 더하면은 63.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요거 거꾸로 썼네요. 여기 아까 3일 때 이렇게 3일 때 하면 2분의 9 플러스 3인데 제가 3과 9를 제가 거꾸로 썼습니다. 2분의 9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자, 6 곱하면은 3, 9, 27. 그 다음에 3, 6, 18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45. 최종 답은 45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등식이 모든 실수 x에 항상 성립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항등식이 있고요. 항등식은 개수 비교나 수치 대입으로 풉니다. 이거 개수 비교로 풀면 되겠네요. 1차 항계수가 a 플러스 1이고 여기는 우변은 10이니까 서로 같으려면 a 값 9. 상수항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8과 b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b 값은 8. 그래서 a, b 더하면은 17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차 방정식의 모든 양의 실근의 합을 구하시오. 9차 방정식이고요. 9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로 풉니다. 인수분해는 짝짓기가 지금 보이면 이거 두 개 짝지으면 바로 될 것 같네요. 이거 x 세제곱으로 묶어보면요. x-2가 되고요. 자, 이거는 마이너스 x로 묶어보면 x-2가 돼서 x-2가 공통으로 존재하고요. x도 공통으로 존재하네요. x에 x-2로 묶어보면 여기는 x제곱 남고요. 뒤쪽은 1 남습니다. 이것도 합차로 인수분해되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근이 여기서 0, 여기서 2, 마이너스 1, 1 이렇게 나오는데 양의 실근의 합, 양의 실근 2와 1이죠. 그래서 더하면 답은 3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짝짓기 잘 안 보이면요. 일단 공통인수는 끄집어내야 돼요. x로는 묶어내야 되고요. 이렇게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인수분해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수 정리를 이용합니다. 상수항에 약수 집어넣어서 0 되는 걸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1을 대입해 보면은 0이 되겠죠? 그러면은 x 플러스 1이 있고 나머지 2차식 개수 비교로 풀어도 되고요. 조리제법 해도 됩니다. 개수 비교로 보면은 최고차항 계수 x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상수항이 2 나오려면 마이너스 1과 곱해서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항계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2차 항계수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곱한 건데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 부분에서 마이너스 1이 되면 돼요. x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 하고요. 여기 잘 안 되면 또 조리제법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얘만 인수분해 하면 이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k 빼기 k분의 3이 6일 때 k 세제곱 빼기 k 세제곱분의 27의 값을 구하시오. 이 값이요. k 세제곱이고 여기 27이 3의 세제곱이니까요. k분의 3의 세제곱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보면 여기 공식이요. 우리가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자, 여기 있죠. 여기 변형 공식이 a 빼기 b의 세제곱 더하기 3ab의 a-b. 자, 이 공식에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이 모양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k세제곱 마이너스 k분의 3의 세제곱이요. k 빼기 k분의 3의 세제곱에서 더하기, 자, 3 곱하기 이거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k 이렇게 사라지고 9가 되겠죠. 9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k 빼기 k분의 3 이렇게 됩니다. k 빼기 k분의 3이 자 6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 6을 대입을 해주면 돼요. 6의 세제곱 216이 되고요. 6, 9, 54 더해주면 270. 최종 답이 27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가 음수일 때 이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루트 곱하기 루트인데, 자, 이거에 관련된 개념이요, 이겁니다. 루트 x 곱하기 루트 y가 있을 때, 자, 이 값이요, 여기 루트가 합쳐지면서 이렇게 될 때가 있고요, 마이너스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생길 때가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 나오는 게 아니라 없던 마이너스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이때가 언제냐면은 x도 음수고 y도 음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 마이너스가 앞에 하나 생기고요. 나머지 경우, 즉 플러스거나 뿔마거나 맞불일 때는 그냥 그대로 부호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나올 때 좀 조심을 해줘야 돼요. 저 앞쪽 거 먼저 좀 간단히 해보면 a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거 음수죠.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이게 합쳐지면서요. 자, 안에 것끼리 곱합니다. 곱하면은 마이너스 4a가 되겠죠. 그러면서 마이너스가 하나 생깁니다. 이 아래쪽 내용이에요. 이렇게 생겨요. 생기고 나면 이 위쪽하고 이거 똑같죠. 똑같으니까 약분되고 이거 앞에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쪽 볼게요. 뒤쪽도 정리를 해보면 루트에 마이너스 32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거는 루트 32의 i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가. 그 다음에 요 값은요, 16 곱하기 2이기 때문에 16은 루트 바깥으로 나와서 4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대신에 제가 자 4루트 2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일단 이 루트 2를 약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약분을 시키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아래쪽에 루트에 마이너스 a 이렇게 있고요. 자, 위쪽이 4 곱하기 i인데 i 대신에 제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이라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뒤에 4a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요거 두 개 합칠 건데 이 부분 a도 음수고 마찬가지로 요거 루트 안에 마이너스 1도 음수기 때문에 이게 합쳐지면서 마이너스가 하나 생깁니다. 이 부분이 자, 마이너스 하나 생겨서 이게 마이너스 4가 되고 합쳐지면서 마이너스 4a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4는 2의 제곱이니까 2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가면은 여기가 8이 되겠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분모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분자 분모 똑같아졌죠. 약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쪽 뒤쪽 부분이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근데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플러스 8이 돼요. 최종 답은 7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x에 대한 부등식, 연립부등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하는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연립부등식을 풀 건데요. 자, 연립부등식을 풀었을 때 해가 모든 실수 되려면요,
공통된 범위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각각이 모든 실수가 돼야 됩니다. 이 왼쪽 풀었을 때도 모든 실수의 해가 나와야 되고요. 오른쪽 풀었을 때도 모든 실수가 나와야 됩니다. 먼저 왼쪽을 이렇게 보면은 자, 2x 플러스 1이 2x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2x 이렇게 날리면은 양변에 빼주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가 1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항상 이 부등식은 만족하기 때문에 모든 x에 대해서 만족을 해줍니다. 그래서 a 값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될 거고요. 자, 오른쪽. 자, 이걸 풀 건데 이거는 이 좌변을 우변으로 넘겨 볼게요. x제곱에 2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요. a가 넘어가면 24 마이너스 a. 자, 이 값이 0보다 이제 크거나 같죠. 이렇게 됩니다. 요 2차 부등식이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려면은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좌변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x축 위쪽에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여기 는이 있기 때문에 접하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조건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판별식 0보다 작은 상태예요. 즉 x절편이 없죠. 방정식 입장으로 볼 때는 근이 없는 상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고 이거는 중근, 판별식이 0인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짝수기 때문에 일차함계수가 4분의 판별식을 봐도 돼요. b-제곱 빼기 ac입니다. b-제곱 4 마이너스에 a가 1이고요. 이 부분이 다 c예요. 빼주니까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a가 되겠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가요. 자, 이거 마이너스 20 넘어가면 20. a는 2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아까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둘 다 만족하는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값은 20, 최소값은 1. 이렇게 돼서 더하면은 21이 최종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자, 마이너스 2부터 2에서 이차함수 fx의 최대값은 대문자 m, 소문자, 그 다음에 최소값을 소문자 m이라고 하자. 최대값이요. 36보다 작거나 같고 최소값은 5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차함수를 보면요. 꼭지점이 a, 2b가 되겠죠. 자, a, b는 자연수입니다. 자, 꼭지점이 a, 2b. 자, 꼭지점이 있고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요. 정의역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원만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하고요. 자, 2가 꼭지점보다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죠. 일단 왼쪽에 있는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역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가 최대, 그 다음에 2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그리고 A의 범위가 지금 2보다 큰 건데 같을 때도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먼저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하고 A가 2보다 작은 건데 자연수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A가 1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처럼 A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일 때가 최대값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이거 제곱이 있고요. 안에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걸 부호를 바꿔도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제곱 더하기 2b 최대값인데 최대값은 3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최소값은 2를 대입했을 때 최소값이 나옵니다. 그럼 2를 대입을 해보면 2-a의 제곱 더하기 2b 이 값이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a, b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요. 자연수 값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a 값 2부터 하나씩 각각 따져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가 2인 경우 자, a가 2면요. 자, 2 더하기 4의 제곱 16이죠. 넘겨서 빼주면 20이 되고요. 이거 2로 나누면 b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럽니다. 자, b 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자, 1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도 a에 2를 집어넣으면 a에 2죠. 여기죠. 2 빼기는 0이고요. 그럼 2b가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b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자연수니까 3부터 됩니다. 아까 10보다 작거나 같고 3부터니까 결국 3부터 10까지가 돼요. 그래서 a가 2일 때 b값은 여기 b값입니다. 3부터 10까지면은 8개가 되겠죠. 자, 여기서 개수가 8개가 나오고요. a가 3인 경우 a가 3인 경우 3을 대입하면은 5의 제곱 25 이렇게 됩니다. 자, 25로 넘겨서 빼주면 여기가 11이 되고요. 2로 나누면 2분의 11 5.5니까 작거나 같으니까 5까지가 되겠네요. 5까지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에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1을 넘겨서 빼주면 4 2로 나누면 2분의 4 즉 2부터 됩니다. 2부터 5까지 그럼 4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a가 4면요 4 더하기 2는 6이죠. 6의 제곱은 36 36 빼주면 0 사라지기 때문에 만족하는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6값 자체가 36 같아졌기 때문에 작아질 수가 없어요. 작거나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는 b값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a가 더 커지면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자 8개랑 4개 이렇게 나오고요. 자, a가 이제 1인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이면 그래프가 좀 틀려지죠.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정역 범위가 자, 여기를 자, 마이너스 2 여기 2라고 할게요. 그리고 꼭지점이 자, a가 1 이럴 때만 하면 되니까 1,2b의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마이너스 2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2까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최소값이 1일 때 최소값이 됩니다. 1일 때 2b 자, 요 값이 최소가 됩니다. 그리고 최대는 마이너스 2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거랑 똑같이 나오네요. 그렇죠?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2b가 최대값인데 이 값이 3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a가 1이기 때문에 1 대입을 해보면 3의 제곱 9죠. 9 빼주면은 27이고요. 2로 나누면 13.5 그럼 13까지 되겠네요. b값이 13까지 됩니다. 지금 a가 1일 때 하고 있는 겁니다. b는 13까지 되고 최소값이 2b가 됩니다. 2b 자, 2b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럼 a는 2.5보다 b는 2.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3부터 됩니다. 3부터 13까지 개수가 11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3개를 다 더하면 27 27이 아니죠. 19에 3 더하면은 23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23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고점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 px에 대하여 px의 제곱을 x제곱 빼기 4x 빼기 5로 나눈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36이다. p0과 p4가 같지 않을 때 모든 q-1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일단 얘로 나눈 몫이 예고내니까요. 의식을 써보면 px의 제곱은 자, 요거로 나눕니다. 근데 요거 인수분해 돼가지고 인수분해 한번 써볼게요. 먼저 이렇게 요거에 qx 나머지가 36 자, 이거 항등식이고요. 개수 비교나 수치 대입할 수 있는데 지금 qx 먼저 모르기 때문에 수치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5 대입해보면 p5의 제곱 자, 0대에서 사라지죠. 3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5 값이 뿔마 6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p의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요거 0되니까 다 사라지고 마찬가지로 36 그래서 p의 마이너스 1은 마찬가지로 뿔마 6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지금 값이요 5와 마이너스 1이죠. 여기 마이너스 1, 5일 때의 값인데 자 6과 마이너스 6이 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둘 다 6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6, 6 이렇게 나오면요
이차함수고 우리가 최고점 계수 1이고요. 아래로 블록이면서 이 y 값이 똑같으면은 특징이 뭐냐면요. 이 대칭축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대칭축이 이 가운데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2가 돼요. 자, 대칭축이 2에 있어야 되는데 조건이요. P0과 P4는 같지 않다라고 했어요. 자, 0일 때와 4일 때 이것도 보면은 가운데가 2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칭축이 2에 있다고 치면은 0일 때와 4일 때 값이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식을 만족시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모양은 불가능한 모양입니다. 즉 P의 마이너스 1이 6이고 P의 5가 6인 거 66 이렇게 되는 경우는 불가능하다. 자, 같은 원리로요. 둘 다 마이너스 6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칭축이 2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둘 다 66 또는 둘 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인 경우. 그럼 나머지가 되겠죠. 나머지가 뭐냐면 요 값이 6일 때, 자, 요 값이 6일 때, 요 값은 마이너스 6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P5가 마이너스 6일 때, P 마이너스 1이 6이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경우, 제가 1번, 요거 두 번째 경우 2번 해서 PX식을 구해보면 PX는 최고참 계수가 1인 2차 다항식이니까요. 1차와 상수는 모르니까 미지수를 써서 AX 플러스 B라고 하면 첫 번째 경우 P5가 6입니다. 자, 5를 대입해보면 25 더하기 5A 플러스 B 이 값이 6인 경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겠네. 이 값이 마이너스 6. 자, 이거 연립방식을 풀어보면 비속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빼보겠습니다. 24 플러스 6a b 사라지고 12 이렇게 돼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니까 a값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지고요. a가 마이너스 2 여기 대입하면 이거 플러스 2 이거 더하면 3이니까 넘어가면 b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9 이렇게 px 값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하라고 한 모든 q의 마이너스 1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q의 마이너스 1인데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차피 여기 0 되기 때문에 다 사라져 버려요. 이 값이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q의 마이너스 1을 구하려면 일단 qx식을 정확히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될 거예요. 구하기 위해서 자, 이 식에서 36 1로 넘겨서 빼주고요. 이 식으로 나누면은 qx가 구해질 겁니다. 그래서 먼저 36 이렇게 빼볼게요. 자, 빼보면은 px 제곱 빼기 36인데 이건 6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거 좌변을 한번 써보면 px 플러스 6 p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 우변이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의 qx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구한 아까 px식 a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9인 경우로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이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9 플러스 6 하니까 마이너스 3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6 하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인수분해가 x 빼기 3에 x 플러스 1 x 빼기 3, 5, 15니까 5에 x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양변에 지금 x 빼기 5 사라지고 x 플러스 1도 사라지면 이 qx 값이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3을 곱한 게 qx가 됩니다. qx를 써보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q에 마이너스 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4 2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8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거 아래 경우 요 2번 경우 자 이거 해볼게요. 여기 쓴 거 그냥 좀 이용하겠습니다. 5 대입했을 때가 이번엔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6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이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빼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6이니까 6으로 나누면 a 값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a값 마이너스 6을 대입을 하면 이거 7이니까요. 7을 넘겨서 빼면 b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똑같이 대입을 해보면 x제곱 빼기 이제 여기가 6x로 이렇게 바뀌고요. 그
그다음에 b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에 6 더하면 여기 플러스 5.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세요. 자, 이 부분은 인수분해한 거만 여기 써올게요. x 빼기 5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되고요. x 빼기 7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x 마이너스 5와 x 플러스 1 날리면 이렇게 두 개 날아가면 이 부분이 qx가 됩니다. q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니까 곱하면은 16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16과 자, 마이너스 8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해주면 최종 답이 8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x는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2알파 플러스 2베타 빼기 감마의 제곱이 마이너스 81일 때 이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3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x 빼기 1이 있으니까 여기서 근이 일단 1은 하나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요 방정식의 근이 이제 두 개 나올 건데 근을 보니까요. 2알파 2베타 빼기 감마 전체 이렇게 제곱한 값이 음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음수. 제곱한 값이 음수됐다는 거는 자, 이 부분이 허수라는 소리죠. 허수. 예를 들어 이거 풀어볼 수도 있어요. 제곱한 게 이거면 2알파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감마 값이 자, 뿔마의 루트 마이너스 81이니까 이 값이 9i가 됩니다. 뿔마 9i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알파, 베타, 감마가 다 실수일 수는 없죠. 실수면은 여기 실수돼야 되기 때문에 자, 허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근이 하나가 1이 여기서 실근 나왔기 때문에 자, 요 방정식의 근이 허근을 갖는다는 거예요. 허근. 허근을 갖고요. 지금 알파, 베타, 감마 중에 1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감마가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감마 값이 1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알파, 베타는 요 방정식의 두 근인데 요 부분이 자, 여기 두 배로 묶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서 두 근의 합입니다. 근데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공식에 가면 마이너스 a가 돼서 이게 실수가 돼요. 자, 이게 마이너스 a인데 실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우변, 이 허수되는 거, 이걸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모순이 발견됐어요. 모순이 발견됐기 때문에 아까 이 감마가 1이라고 한 가정, 요거는 틀렸다. 감마는 1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알파나 베타 중에 1이 있다는 거죠. 알파나 베타 중에 1이 있는데 여기 좀 알파, 베타 상황이 똑같아요. 알파가 1이나 뭐 베타가 1이나 같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알파를 그냥 1이라고 하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파를 1 이렇게 볼게요. 알파 값이 1이면 이 베타와 감마가 이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이 방정식의 해가 베타와 감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베타 감마의 특징이 켤레근이에요. 이 방정식의 해가 지금 이 개수가 다 실수이기 때문에 근이 복소수근은 허근은 켤레근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타를 이를 C 플러스 DI라고 넣어볼게요. 이렇게. 허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감마는 켤레복수수니까 C 마이너스 자, DI라고 하고 자, 요 식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요 식에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자, 알파는 1이니까요. 2 더하기 자, 2베타 이거 2배 해주면 2C 플러스 2DI가 되고요. 네,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C 플러스 DI가 되겠네요. 이렇게입니다. 자, 이 값이 뿔마 9i. 자, 이 복소수기 때문에 복소수 상등 이용하겠습니다.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서로 각각 같아야 돼요. 그래서 실수 부분을 보면 여기 2가 있고 2c 빼기 c니까 2 플러스 c. 자, 우변은 실수 부분이 없죠. 이 값이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c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허수 부분 보겠습니다. 2di 그 다음에 플러스 di니까 3di 이렇게 돼요. 자, 이 값이 뿔마 9i와 같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d 값이 뿔마 3이 되겠네요. d는 뿔마 3 이렇게 구해져요. 그러면 이 복소수가 c가 마이너스 2고 d가 뿔마 3이니까 하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3i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 부호 이렇게 바뀌는 거는 이게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도 뭐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베타 감마
또는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고 구하라고 하는 값이 어차피 이 베타 감마의 앞에 있는 숫자가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바뀌더라도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자, 알파에 1 집어넣으면 5 이렇게 될 겁니다. 5 곱하기 자, 베타에 이거 집어넣으면요 2 플러스 3i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 감마에 대입하면 2 마이너스 3i 5 곱하기 이거 켤레니까 곱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4 플러스 9가 돼서 13이 되고요. 곱하면은 65 최종 답은 65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이차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 x는 방정식 4x제곱 빼기 2의 fx 더하기 gx의 x 플러스 fx 곱하기 g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자, 한 개이다 그랬습니다. 방정식이고요.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로 풉니다. 자, 이거 인수분해 보면 여기 2x, 2x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fx, gx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2에 이거 나오려면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곱했을 때 0이 되는 거니까요. 2x가 fx와 같던가 또는 2x, gx 그러니까 fx는 2x 자, 여기서 교점, 즉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거와 y는 fx와 y는 2x의 교점 또는 아래쪽에서는 gx는 2x 이렇게입니다. gx 그래프와 2x의 교점 이게 근데 한 개 나와야 돼요. 교점이 한 개 이렇게 되고요. 나를 보면은 x된 방정식 4k제곱 빼기 2의 fx 더하기 gx의 k 이거 보면 위에 거랑 똑같은데 x자리에 k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2k로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k는 x가 아니죠. 여기서는 상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이거 아래쪽을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fx가 2k 또는 gx는 2k 이렇게. 자, 요거와 교점인데 교점을 만족하는 자, 이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즉 교점이 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이 요거 3개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교점이 3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 3개를 갖게끔 하는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요 값이요 마이너스 1 되고요. 0 집어넣으면 0 1 집어넣으면 2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조건이 또 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빼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fx는요 넘기면 gx보다 크거나 같다. gx 그래프보다는요 위쪽이나 같을 수는 있습니다. 이거를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F와 G가 2차 한계수가 뭔지 몰라요. 즉 그래프 모양이 아래로 블록일 수도 있고 뭐 위로 블록일 수도 있고 하나는 아래로 블록 하나는 위로 블록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둘 다 아래로 블록인 경우 볼게요. G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렸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Y는 FX 그래프는 이거보다 위쪽이니까 위쪽에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는이 있기 때문에 접하는 부분이 생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접하는 부분이 생겨도 되고 뭐 식이 똑같으면 일치도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첫 번째 조건 EX하고 EX를 그렸을 때 실근이 한 개가 나와야 돼요. 그럼 EX를 그릴 때 한 개 나오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EX 직선 했을 때 여기 하나 이런 모양만 가능하겠죠. 이거 안쪽으로 들어가면 교점이 2개 이상 나오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 모양. 이 상태에서 나 조건을 볼게요. 자, 2k 이거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실근의 개수가 3개, 즉 교점이 3개 나오는 경우 있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맨 처음에 없다가 하나 이렇게 봐요. 여긴 없죠. 여기 하나, 그 다음에 2개, 2개 되다가 이렇게 될 때가 3개예요. 자, 3개 되는 경우만 보겠습니다. 3개고 그 위로 올라가면 4개죠. 4개이기 때문에 3개가 되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K값이 여기 3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선이 3개가 그려질 수 있는 모양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GX가 있고요.
이번에 fx가 접하는 모양을 볼게요. 접할 때 꼭지점 여기서 이렇게 이차함계수가 크면은 이런 식으로 접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려보면 이 gx가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지점에서 이렇게 접할 때, 자, 접점이 이렇게 생길 때, 자, 이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EX를 그렸을 때 접해야 되니까 얘는 접점이 이렇게 생겨야 될 거고요. 이것도 자, 접하는 거, 뭐 이것도 이렇게 생기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이 나조건 만족하는 거 보겠습니다.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3개인 거. 교점이 없다가 자, 요 점을 만나면은 하나고 그 위로 올라가면 바로 이렇게 4개가 돼요. 4개. 그 전까지 여기는 1개 되다가 그다음은 0이고 3개가 되는 게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아예 3개가 존재하지 않고요. 이 그래프 모양에서 보면은 맨 처음에 0개, 여기 하나, 2개 되다가 요 점을 지나면 이렇게 되면 하나, 둘, 3개가 되겠죠. 자, 3개 되는 거 하나 찾았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는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4개 되다가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접한다 그랬죠. 접점에서는 하나, 둘, 3개가 돼요. 그래서 자, 교점이 3개가 되는 경우가 2군데서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그 위로 올라가면은 교점이 4개예요. 자, 2개밖에 없어요. 이것도. 우리는 3개 되는 경우를 찾아야 되는데 이 그래프 모양도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로 블록인 모양 다 해봤는데 자, 나조건까지 다 만족시키는 경우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둘 다 이제 위로 블록인 경우 이렇게 볼게요. 자, 위로 블록인 경우는 이제 f가 더 크니까 이게 fx 그래프가 될 거고요. 이제 안에 g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직선이 EX하고 접하는 거는 하나 생겨야 되니까 자, 이건 이렇게 가능해요. 자, 이 상태에서 나조건 만족하는 거 상수를 그렸을 때 교점이 3개 되는 게 자, 이거 하나 둘 3개 이거랑 상황이 똑같아요. 이거만 X축 대칭된 모양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생기고 요거는 2개 생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도 여기 3개 나오는 경우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게 하나는 아래로 블록이고 하나는 위로 블록. 얘가 F 그래프가 되고 얘가 이제 G 그래프가 되겠죠. 자, 이 경우만 나눠서 이렇게 보면은 일단 이 나조건 만족하려면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3개 이상 되려면 이 gx의 최대값이 f의 최소값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일단은 자 이런 모양이 돼야 될 거고요. 자 여기서 걷을 때 교점이 3개인 게 이렇게 하나 둘 셋 여기 접하면 또 하나 둘 셋 자, 이 모양에서는 이거 2개밖에 안 나와요. 더 올라가도 2개, 더 내려가도 2개, 이 사이는 4개. 그래서 교점이 3개인 경우가 2개밖에 안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또 F와 G가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F, G 이렇게 접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요, 이 아래쪽에 이렇게 했을 때 세 점에서 만나는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접점 있죠. 이 접점을 지나는 직선에서도 교점이 3개고요. 이 꼭지점 지날 때도 3개. 이렇게 하나, 둘, 3개 해서 이 3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건, 기울기가 2인 직선이라고 했는데 기울기 2인 직선이 자,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공통 접선이죠. 자, 여기가 y는 2x가 되면은 이것도 이 가족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나와 이 조건까지 다 만족하는 그래프 모양은 이거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아까 마이너스 1, 0, 이니까요. 마이너스 1, 0입니다. 이 그래프를 다시 그려놓고 또 문제를 진행해 가서 이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다시 이렇게 그렸고요. 이제 fx와 gx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요, 지금 0,0을 지나기 때문에 ax제곱 플러스 bx, 그 다음에 상수항 여기는 0이 됩니다. ax제곱 플러스 bx라고 두고요. gx도 마찬가지로 0,0을 지나니까요. gx식도 써보면 cx제곱 플러스 dx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y는 2x와 접합니다. 자, 접한다는 거는 연립방정식 풀었을 때 중근을 가져야 돼요. 이 식에서 ax제곱 플러스 bx는 자 2x 이렇게 풉니다. 자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보면은 ax제곱 더하기 b-2의 x는 0이 되고요. 자 판별식은 0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또는 중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벌써 x로 묶어주면은 x가 0, 근이 0이 나오죠. 그래프에서 보면 여기서 접하기 때문에 0을 중근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자, 또 하나의 근이 0이 돼야 되겠죠. 즉 ax 제곱만 남아야 됩니다. 이 값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b 값이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x에서 이렇게 쓰면은 똑같이 이 d 값이 0이 된다. d 값이 2가 된다. 이거랑 똑같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 값 2 구했으니까 여기에 제가 2라고 쓸게요. 이렇게 d도 2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 값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요, 이 최소값, 이 꼭지점이 y좌표가 마이너스 1이 돼요. 꼭지점이 y좌표 마이너스 최소값이 즉 마이너스 1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a로 묶으면은 x제곱, 그 다음에 a분의 2x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반의 제곱인 a제곱분의 1이 필요합니다. 더해주고 다시 이거를 빼주니까 여기 넘어가면은 이거 곱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a에 x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 값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1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a분의 1이 마이너스 1, 따라서 a 값은 1 이렇게 구해줍니다. 자, 요식도 마찬가지요. 똑같은데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을 때 이 최대값, 꼭지점에 마찬가지로 y좌표죠. 요 값이 2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꾸면은 이거랑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a만 c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식이 이렇게 c로 바뀐 상태에서 x 플러스 c분의 1의 제곱 빼기 c분의 1, 요게 최대값이 되는데 요 값이 2가 돼야 돼요. 이렇게 c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답을 구해보면요, F10이니까요. 이렇게 10 집어넣으면 A가 1이니까 1 곱하기 10의 제곱은 100. 그 다음에 10, 여기 다음에 20이니까 120 이렇게 되고요. G의 6은요, 여기 6 대입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6의 제곱 36입니다. 마이너스 18이 되고요. 그럼 2, 6, 12.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리고 두 개 더해주면은 최종 답이 11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